자, 유형 6번까지 저번 시간에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유형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을 보시게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거든요.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는 거. 얘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얘는 딱 하나 전략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딱 하나예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딱 유일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진짜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기만 하면은 얘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이런 꼴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Q라고 하는 거 가지고 여기 앞에 거랑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고요. 물론 얘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x라고 하는 범위가 주어져요. 얘 범위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생기겠다, 그죠? 최대값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래프로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걸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밑에 있는 바로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28번 문제,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28번.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냐, 이거 중3 때 다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게다가 1을 다시 빼줘야 되겠죠.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a-1이라고 하는 걸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x의 범위에 맞게끔 얘일 때 어디서 최소값이 되는지, 어디서 최대값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참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거, 얘에서 가장 최소값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에 -4가 없죠. 여기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얘가 0이 되는 x라고 하는 게 1일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x가 1일 때 최소값 a-1이라고 하는 걸 가진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게. 저기 있는 완전 제곱식이 최대값이 되는 거. 얘가 제일 큰 값이 되면 최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양끝 값을 비교하세요. 자, 이 참수에서 최대 최소를 비교를 할 때요. 얘는 세 개의 점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꼭지점과요. 그리고 양끝 경계값이요. 얘도 적어 놓으세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랑 양끝 경계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다. 우리 방학 때 했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거랑 양끝 경계값을 확인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x는 1이라고 하는 게 꼭지점이라는 양끝 경계값 -1과 2를 대입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1일 때 최대값이 생기겠네? x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곱되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4g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되겠다는 거죠. 자, 최소값이 2래요. 얘가 2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3이 되겠다, 그죠? 얘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라지 m이라고 하는 거 3 더하기 6. 정답 9라고 하는 게 되겠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셔라. 두 번째, 이 값을 비교를 할 때 꼭지점, 그 다음에 양끝 경계점을 확인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고요.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점 3개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가 이 유형이요. 반드시 시험에서는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뒷장인가요?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거에서 32번 보시게 되면 이 유형에서의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렵진 않아요. 얘 한번 풀어보시죠.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가 fx라고 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게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얘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A를 붓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제곱을 묶은 거 안에 최소 오케이. 자, 보세요. 제일 정확한 풀이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을요. 최고차계수를 a라고 하는 걸로 묶어요.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 플러스 b까지 묶여져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겠다. 그죠? 마이너스 4를 어느 정도 빼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일단 양끝 경계가 주어져 있고 꼭지점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 생긴 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진다. 그죠? 어디서 최소야? 꼭지점에서 최소점을 가지겠네? 맞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2일 때 가장 최소점인 얘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나오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얘가 1이 돼. 다음 이제 최대값을 찾을 거야. 최대값 양끝 경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얘 제곱하게 되면 a가 나오겠다. 앞에 거, 그죠? 자, 근데 3을 대입해봐봐. 25a가 나오겠네? 당연히 25a가 더 큰 거잖아. 맞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3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 얘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예요. 미안해. x라고 3일 때 얘 25a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되니까 나머지 n이라고 하는 게 21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되고 그때 최대값 26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 자, 연립해 봅시다. 밑에서 위에 거를 빼요. 그러면 25a라고 하는 게 2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1이라고 구해지고 위에나 밑에나 어디나 대입을 해서 b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뭐가 되겠다. 그래서 a랑 b랑 더하게 되면 6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한 풀이입니다, 이게. 얘는 확실히 잘 기억을 하시네요. 최근이니까 들었죠? 최근이고 했어요. 왜 이거? 아이고, 마이크가 여기 있었네? 뭐 들렸겠지? 자, 이젠 잘 들리실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8번. 유형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얘도 뭐 별거 없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한된 범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던 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졌을 때 얘가 최소값 되고 뭐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3개의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꼭지점, 양끝, 경계값이요. 하지만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소값이고 여기서 최대값이잖아요. 얘는 두 개만 보면 돼요. 양끝 경계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양끝 경계값으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6번 문제입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 fx라고 하는 게 x-a의 제곱 마이너스 2a-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 자,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지점과 양끝 경계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고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거든. 자, x가 0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봅시다.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0 넣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y값이 되겠다, 그죠? 자, 다음 x라고 하는 게 a라고 한다면 지금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이 a라고 하는 걸 보자. 언제 a라고 하는 게 0부터 해서 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이 범위에 있다면 얘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a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야 해요. 다음 x가 2일 때 마지막 경계값이다, 그죠? x가 2라고 한다면 얘는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가 되겠다. 여기까지,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a 값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구해질 텐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0이래. 오케이? 자, a라고 하는 게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봐봐. 얘보다는 얘가 작지.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더해졌잖아. 얘가 더 작겠다, 그지?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네. 근데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어요. a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죠? 이제부터 여기 뒤에 단해서 나오는 이 단서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경우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 아니겠네?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해 볼까?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라고 하는 게 0이 되거나 또는 6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0 또는 6인데 여기서는 0이 안 되겠다,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최소값이 생길 수가 없냐라고 생각이 들 거야. 한번 구해보자. 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거 근의 공식 써서 1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루트 5라면 얘가 가장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뜻이야. 일단 여러분들 보기 보고 얘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긴 해야 돼요. 자, 얘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6이라고 한다면 a가 6이고요. 최대값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죠? 여기다 넣어서 6을 다 계산하면은 36 빼기 12 20? 얘가 된다라는 거야. 즉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따지면은 a라고 하는 게 6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6이고요. x가 0부터 해서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0일 때가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이 2일 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두 번째 경우에서요. a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한다면 일단 이 축이라고 하는 거, 이 좌표가요 2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얘가 축이 좌표가 되는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얘가 0부터 해서 1까지 되는
0부터 해서 2까지 되는 이런 구간에서도 또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미 모순이죠. 얘가 최소값일 때를 구한 거잖아. 맞아? 얘가 최소값일 때를 구한 건데 a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루트 5라면 최대값이 0에서 나오겠지. 최소값은 2에서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거에 벌써부터 모순이 되는 거야. 얘가 안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6이 되고요. 그때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 20이 되겠다라는 거고 두 개 더하면 26이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물론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나누셔도 돼요. 얘가 범위에 있을 때 a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 최소가 나오면은 그냥 쌤이 했던 것처럼 세 개의 점을 비교를 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꼭지점 그리고 양끝 경계값을 비교를 해라. 세 개의 점을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고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유형 9번입니다. 자, 얘 제목만 봐도 이제 좀 지긋지긋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이참수의 최대 최소야.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뭘 하라? 치환이라고 하는 걸 하라. 자, 근데 여기서 이 치환한 t, 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게 된다면 치환한 거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얘 보게 되면 대표 예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대표 예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얘잖아요. 얘가 라지 x라고 하는 걸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게 라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x라고 하는 걸로 치환을 했잖아. x라고 하는 범위를 여기다가 반드시 적어놔. 치환을 하면은 이거 너네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다 적용되는 문제야. 얘 특히 미적분학 가서요.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를 안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연습하는 이유가 나중에 배울 미적분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근데 너네 미적분학 가서는요, 이 치환된 거 제대로 범위 안 구하면은 계산값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버려요. 대충, 이 정도 값이 나오는데 답이 없네? 그럼 대충 뭐 이게 답이겠지.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환된 거 범위 정하는 거 꼭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 자, 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는데 얘도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게 1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나오죠. x의 가장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양끝 경계값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이 x라고 하는 게 3이 되는 게 가장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환한 거에 대한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이제 얘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어디서 최대 최소를 갖는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지? 근데 x의 범위 봐봐. 우리가 치환한 거 얘가 되겠네? 꼭지점 안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양끝 경계값만 비교해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면 되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 라지 x라고 하는 게 3이라고 한다면 얘는 25 빼기 7이 되면서 18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나오겠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계산 잘못했나? 왜 안 나오지? 살려주세요. 얘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래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면 2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를 잘 정해줘야 한다는 거 지금부터 연습해. 알겠죠?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지금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숨도 안 쉬고 얘를 치환하셨을 거다. 그죠? 얘를 분명히 치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라고 하는 거, 이 fx라고 하는 거, 라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라고 하는 걸로 되겠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라지 x라고 적었어요. 여기 있는 이 스몰 x랑은 다른 모양이에요. 꼭 구별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헷갈리면은 얘를 그냥 a라고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를 한번 찾아보죠. 어디에서? 스몰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일 때. 자, 라지 x라고 하는 이 식은요.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x-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근데 3일 때 최소값을 갔는데 3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죠? 자, 그럼 1 넣게 되면 여기다 1 넣어봐요. 0 나오죠.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얘는 1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x라고 하는 거, 즉 저기에 있는 저 식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거 0이 되고요.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2가 되겠다라는 거야. 치환된 거의 범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완전제곱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k-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라지 x라고 하는 게 0부터 12까지 값인데 꼭지점 마이너스 1은 없잖아요.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가장 최소값이 나오겠다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0 넣게 되면은 라지 x라고 하는 게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그때 최소값이 k라고 하는 거다. 근데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치환된 거 있으면 치환된 거의 범위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다음 유형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10분 유형입니다. 10분 유형인데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지금 최대 최소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얘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두 개가 나온 경우에요. x라고 하는 걸로 완전제곱식이요. y라고 하는 걸로 완전제곱식이요. 그리고 나서 뭐 얘네들 뭐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k라고 하는 게 가장 최소값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바로 나와요. 하지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주어져야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최소값만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 40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40번 문제 보게 되시면 x라고 하는 거랑 y라고 하는 거랑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최대값,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플러스 9가 필요하다. 그죠? 뒤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해줄게요. 자, 얘 보세요. 2로 묶어내서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2가 더 필요하겠다. 그죠? 뒤에다가 2를 하나 더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 처음부터 해서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에 2로 묶어낸 다음에 y-1의 제곱. 맞아요? 다음 5에서 9를 빼고 2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게 0이 되어야 되고 얘도 0이 되어야 돼서 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y라고 하는 게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최대값 문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봐요. 얘 그냥 문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y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마이너스의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뒤에 뭔가가 나오겠다.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의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작은 음수가 될 거죠. 얘도 음수가 돼요.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x랑 y랑 같이 나오게 된다면
둘 다 뭐 완전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자, 다음 11번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조건이 주어져요. 그 조건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활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3번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봅시다. 43번 문제. 자, 얘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요. 얘 1차식이거든요. 얘가 만족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2차식도 또한 저희 만족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얘네 두 개가 연립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차식과 2차식을 우리 중학교 때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1차식이랑 2차식인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y라고 하는 거를 6-x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y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대신해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제곱을 얘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2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될 거다. 자, 다시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해볼까? 얘는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26이라고 하는 게 되겠네? 이제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에 x 마이너스 2 맞나? 얘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4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는 바로 최소값이 눈에 보이시죠? 최소값은 14라고 하는 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활용 문제. 이제 그래프가 들어간 활용 문제인데요. 이 밑에 거 4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쉽지는 않나? 아니네. 내가 풀 때 쉬웠는데. 쉬워요. 풀어보세요. 47번 문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셔서 머리에서 짜내보세요. 얘를 어떻게 풀까? 자, 47번. 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랑 만났는데 얘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네. 직선과의 관계를 보는 거다, 그지? 우리가 2차 함수, 물론 얘가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돼.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랑의 관계를 본다는 거는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게 x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게 0이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x가 0이라고 하는 것과 5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x좌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0에서 하나 만났고요. 네? 왜 마이너스 5x예요? 얘가 마이너스 3x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0이나 3 얘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3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a의 x좌표를 a라고 한대요. 여기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게 0부터 해서 3까지인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선분 PQ 길이를 구한대요. 자, PQ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너무나도 간단한 거 아니야? P라고 하는 Y점에서, Y값에서 Q라고 하는 이 Y값을 빼면 이만큼만 남을 거잖아. P라고 하는 거의 Y값은 뭐야? X에 T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차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지? 얘가 P의 좌표야. 그럼 Q의 좌표는? Y는 X에다가 T를 대입한 결과겠지. T라고 하는 게 좌표가 되겠다라는 뜻이야. 그럼 선분 PQ라고 하는 거. 얘는 P라고 하는 Y값이 더 큰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라고 하는 게 된다라는 뜻이지.
t라고 하는 게 범위가 주어졌잖아? 얘의 최대값을 찾으래.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얘 t-2분의 3의 완전 제곱식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분의 9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4분의 9겠죠. 자, 그래서 P 더하기 Q라고 하는 거 얘랑 더하면 1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활용 문제라고 딱히 뭔가 다를 건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진짜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거 있어? 혹시? 앞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게 있어? 없거든. 활용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었던 거를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거야. 이해돼요? 직선과의 관계를 얘로 봤었고, 물론 직선 구하는 거 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긴 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거야. 이 개념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이렇게 길이가 긴 문제로 된다는 건데 쫄지 마세요. 수학 문제 쫄면은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